자, 재료를 통해서 종목 살펴봅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죠. 대한광통신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재료 종목 아니었었습니까? 한번 보고 오늘 시세도 납니다. 어떤 점 계속 포인트 유지할지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을 때, 주주배당 유상증자가 있을 때 만약에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날은 14%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급락할 때 얘기를 드렸었고 네. 오늘 사실하는 건 아니지만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월요일 이후에 화수목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었고 네. 금요일 살짝 조정이 났다가 오늘도 다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데이터 광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의 실적이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이죠. 이제 주요 주주들이 이제 네. 증여를 했었던 그런 대목이었었고 그때 좀 굉장히 많이 어필 좀 했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한광통신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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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 함께 보고 네. 예. 자, 이제 첫 번째 재료를 가보도록 할 텐데 태성 가보도록 할게요. 태성은 PCB 쪽인데 지금 이제 약간 힘들어지는 거는 아닌가 봅니다. 지금 네. 선수 소부장이 힘든데 태성 가보도록 할까요? 태성은 이제 매일경제TV의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10월 제가 말 정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와서 지금 그 사이에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급등했었고 네. 그때 얘기 드렸던 게 태성의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굉장히 세게 했다. 근데 그 전부터 스토리는 있었다. 이미 증자를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기술 투자를 하고 그리고 복합 동박 장비라고 하는 기존의 동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동박을 만들어내면서 태성이 뭔가 주가 붐업이 있었는데 그게 주가 조정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장내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이제 그 주에 금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주에 금요일에 IR도 한다는 발표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IR에서 이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격적인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회사 2024년 매출액이 6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올해도 3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을 했을 때 2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년 예상 매출액 규모가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이제 추정이 가능하실까요? 1,000억 될까요? 1조 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IR 자료에 2026년 매출 1조 원이 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굉장히 어메이징하죠. 꿈은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복합 동박이 기존 이제 동박 장비 대비해서 가운데 폴리머라고 하는 필름을 넣기 때문에 동의 사용량을 급감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원가가 낮춰지고 그리고 이 폴리머가 들어가면서 장점이 뭐냐면 덴드라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덴드라이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 리튬이 가주처럼 뽀짝뽀짝하게 튀어나와서 분리막을 찢을 수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폴리머가 맞아가지기 때문에 덴드라이트 현상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점이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이걸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복합 동박 장비야 복합 동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태성밖에 없다. 경쟁 업체는 지금 우리를 못 따라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IR 하는 날 오전에 뭘 발표했냐면 복합 동박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복합 동박 소재 자체를 직접 만들겠다고 한 거죠. 장비를 직접 생산하니까 원가는 당연히 좀 좋을 거고 그리고 이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고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할 텐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소재까지 나간다니까 매출액이 당연히 더 업될 거고 매출액의 안정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이걸 봤을 때 대표이사는 우리가 매출이 1조 원이 될 것 같다라고 발표했다고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10일에 대표이사가 45억 원 규모의 장내 매수를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근데 그때 매수 목표가는 3만 4천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지난주에 공시가 나온 것들을 보면 다시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수를 했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45억 원을 하루 만에 매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매수했는데 그때 매수 단가가 5만 원. 그러니까 처음에 매수했던 단가가 2만 한 5천 원 정도 됐었는데 네. 그거의 2배 되는 가격에 과감하게 45억 원을 매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격이 주가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고 매수한다는 걸 보면 태성의 대표이사는 확실하게 우리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물론 1조 원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이거는 미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태성을 사세요. 태성 좋습니다가 아니고 만약에 내년 올해 4분기는 아니겠죠. 내년 1분기나 내년 2분기부터 태성의 실적이 실제로 꽂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태성에 대해서 태성의 사업 내용을 미리 알아둔 상태에서 내년에 어떻게 사업 내용이 변화될지 그리고 실적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체크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 걸 말씀드립니다. 약간 삐딱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보니까 증서를 다 완료하면 1조 원 매출 가능이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 엄청 하겠네. 또 이렇게 반론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미 증설은 했습니다. 이미 했어요? 네, 이미 했고 네. 증설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네. 운영 자금으로 인해서 추가 자금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설 추가 들어가지만 그걸 그러니까 소재 부분까지 한다 그러면 원재료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유동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동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자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시설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뭐 차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도 너무 보자. 네, 좋습니다.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은 한국 PIM입니다. 한국 PIM. 이 재료가 좀 약간 없을 것 같은 이제 그 제조업 기업인데 약간 신산업 진출하나요? 어떤 재료 있을까요?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으로 엮이면서 최근에 주가가 로봇으로, 좋은데, 네. 이 회사가 뭐가 이제 핵심이냐면 금속 분말 사출 성형이라고 네. 하는 MIM 기술입니다. 이게 핵심인데, 플라스틱으로 보면 작게 부품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출 성형이라고 해서 작게 부품 만들 수 있는데 금속은 그게 좀 어렵죠. 근데 이 회사는 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과 분말 야금이라고 해서 금속 분말을 활용한 이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그래서 금속을 이용해서 또 작은 부품을 만들 수 있게끔 기술을 개발했어요. 금속 사출. 네, 금속 분말 사출 분말 성형이라고 사출. 하는데 요 기술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고 기술도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매출액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주로 매출액이 어디로 나가고 있냐면 터보차저라고 해서 자동차 부품 쪽, 그다음에 변속기형 부품, 그다음 전기전자 부품. 전기전자 보면 이제 웨어러블 기기, 작은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주로 만들었는데 그럼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로봇 관절, 로봇에 보면 손가락이나 이런 데 굉장히 작은 부품이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를 사출로 뽑아내겠다. 네, 그러면 대량 양산도 가능하고 네. 강도 같은 것들도 훨씬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속을 당연히 사출로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강도를 강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가소성, 그러니까 가열을 통해서 이 강도를 높인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기능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 로봇에서 버틸 수 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11월 20일에 로보월드에 참석을 해서 그때 대기업과 우리가 실제 이거를 같이 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또 최근에 보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보면 20mm 이하의 감속기가 필요한데 한국 PIM 같은 경우에는 3mm 단위의 감속기 부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회사가 진짜로 뭔가 부품을 공급하기 시작한다면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얘기가 도는 건 버스턴 다이내믹스와 연계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버스턴 다이내믹스의 2차 벤더가 돼서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버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한국 PIM은 그러니까 감속기의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부품, 외형 철강, 기술? 그런 쪽으로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PER이나 PBR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밸류로 설명되는 회사는 아니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시나리오네요.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국 PIM까지 살펴봤습니다. 장우진 전자공시생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